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진짜 고전 기록에는 삼계탕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던 이 복날 음식 삼계탕. 그런데 조선시대 문헌 어디를 뒤져봐도 복날에 삼계탕을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요. 자, 그렇다면 옛사람들이 복날에 진짜로 먹었던 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건강도 챙기고 하반기 재물운까지 책임질 진짜 복날 음식, 그리고 이날 하면 좋을 행동까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복날 하루로 끝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올해 7월과 8월, 이번 여름 내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복날이 지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전혀 늦지 않았으니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명풍수 전건호 멋지동입니다. 4대째 풍수의 전통을 이어오는 풍수 전문가이자 학교에서 풍수지리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복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복날이야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늘 그렇듯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본 내용에 들어가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날이라는 날 자체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오늘 이야기가 전부 연결이 됩니다. 복날의 복자를 보십시오. 사람인 옆에 개 견자가 붙어 있습니다. 엎드리다, 굴복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무엇이 엎드린다라는 것일까요? 바로 금의 기운입니다. 오행에서 여름은 불의 계절이고 가을은 금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불은 금을 녹이죠. 화극금이잖아요. 그래서 한여름 불기운이 극에 달한 시기에는 가을의 주인공인 금의 기운이 감히 일어서지 못하고 바짝 엎드려서 숨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날의 본래 의미입니다. 실제로 복날의 날짜가 정해지는 방식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초복은 하지가 지나고 세 번째로 오는 경일, 중복은 네 번째 경일, 말복은 입추가 지나고 다시 첫 번째로 오는 경일입니다. 그런데 이 경이라는 글자가 바로 식간 중에서 가장 단단한 금, 경금입니다. 그러니까 복날이란 이 달력 자체에서 오늘은 금이 불 앞에서 납작 엎드린 날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아무 날이나 골라서 복날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매년 반복되는 이 복날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 초복은 예전과 기온의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 가지 뜨거운 기운이 겹치는 거죠. 역대급입니다. 첫째, 병원연이고 하늘의 기운인 병이 태양처럼 활활 타오르는 큰 불이고 땅의 기운인 오 역시 한낮의 정오를 뜻하는 불입니다. 말 그대로 위에 불이 활활 타고 있다라는 거죠. 둘째, 초복이 들어있는 이 달력 신화 미월입니다. 이 미라고 하는 것은 흙이긴 합니다만은 축축한 흙이 아니라 대지를 바짝 말려버린 이런 뜨겁고 건조한 흙, 조토라고 하죠. 한여름 논바닥이 척척 갈라지는 그런 흙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흙은 원래 금을 낳아주는 어머니인데 이렇게 바짝 마른 흙은 금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셋째, 여기에 초복 당일인 이 금이 가장 깊이 엎드리는 날까지 겹치게 됩니다. 즉, 올해 초복은 하반기에 나의 결실과 재물운을 상징하는 이 금의 기운이 1년 중 가장 깊숙이 엎드려 짓밟히는 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몸과 마음을 정비하지 않으면 가을에 거두어야 할 하반기 이 돈복이 한순간에 타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불기운의 삼중고조는 초복 하루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병원연의 불은 올해 내내 미월의 말에득은 8월 초까지, 그리고 금이 엎드려 있는 시기는 말복까지 쭉 이어집니다. 초복은 그 뜨거운 흐름의 정점이 시작되는 날일 뿐인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번 여름 전체에 걸쳐서 계속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거듭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삼계탕부터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까지 복날에 삼계탕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런 직접적인 기록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선의 세시풍속을 정리한 문헌들을 보게 되면은 이 복날 음식으로 게장국이나 팥죽 같은 것들이 등장한 뿐 지금 우리가 아는 이 형태의 이 삼계탕의 모양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삼계탕은 근대 세기 초 중반에 인삼 재배가 확대가 되고 인삼이 널리 보급되면서 대중화된 음식이다 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닭백숙에 인삼가루를 넣는 정도였다가 점차 통인삼을 넣는 이런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인 거죠. 복날하면 삼계탕이라는 이 공식은 길게 잡아도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닌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전 기록에 남아있는 진짜 복날 음식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가 바로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놀랍게도 팥죽입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인 홍성모가 우리나라의 세식 풍속을 정리한 책 동국 세식이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복에 붉은 팥죽을 쑤어 먹어 액을 물리친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동지에만 먹는 줄 알았던 이 팥죽이 원래는 복날의 액막이 음식이었던 겁니다. 동지 팥죽은 알아도 복날 팥죽을 아는 분은 아마 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팥일까요? 전통적으로 붉은색은 강한 양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붉은 팥은 음습한 기운과 애군을 쫓는 이런 벽사의 곡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지에 팥죽을 먹는 것도, 이사할 때 팥을 뿌리는 것도, 고사떡에 팥고물을 입히는 것도 전부 어떤 그런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용적인 측면도 더해집니다. 팥은 이 성질상 몸에 불필요한 습기를 빼주는 곡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덥고 습한 이 삼복더위에 몸이 무겁고 잘 붙는 분들에게 조상들은 이미 답을 드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탕병, 뜨거운 국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훨씬 옛날 전에 남북조 시대 세식 풍속서인 형초세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6월 복일 병작 탕병 명위병약이다 라고 말이죠. 이 복날에 탕병을 만들어 먹으니 악기를 물리치게 된다라고 합니다. 탕병이라는 것은 밀가루 반죽을 끓는 물에 넣어 익힌 음식, 지금으로 치면은 뜨거운 국수나 수제비에 가까운 음식입니다. 마침 초여름은 밀을 갓 수확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햇밀로 뽑은 이 국수를 펄펄 끓여서 한여름 가장 더운 날에 땀을 흘리면서 먹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운 날 왜 뜨거운 것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이열, 치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음식으로 땀을 내게 되면은 몸속의 열과 나쁜 기운이 땀과 함께 밖으로 배출이 되고 차가워진 속은 오히려 데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완벽한 이 문헌적 근거가 옛 기록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뒤에서 동의보감 이야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 원리가 명확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흰색 음식과 매운맛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어찌 보면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의학의 최고 경전인 황제 내경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방의 백색은 폐로 통하게 되고 그 맛은 맵다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한의학과 오행사상에서는 방위, 색깔, 맛, 이런 장기까지 전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쪽이라고 하는 방위, 흰색이라는 색, 매운맛, 그리고 폐라는 장기, 이 네 가지가 전부 하나의 기운, 바로 금이라고 하는 이 기운에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초 복은 금의 기운이 1년 중 가장 깊이 엎드리는 날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탑이 저절로 나옵니다. 엎드린 금을 일으켜 세우려면은 금에 해당하는 색과 맛으로 그 기운을 보충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매운맛으로는 마늘, 고추, 생강, 파, 양파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흰색 음식으로는 도라지, 무, 인삼, 마, 배, 닭고기 같은 것들. 바로 이것이 엎드려져 있는 금, 즉 폐의 기운을 보강하는 한의학적 원리에 완벽히 부합하는 음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반전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삼계탕을 한번 뜯어보십시오. 흰 닭고기에 흰 인삼에 매운 마늘에 황기까지 삼계탕이 들어가는 이 재료들이요, 결국은 금을 보호하는 원리 위에 딱 이렇게 세워져 있던 겁니다. 삼계탕 재료의 구성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오랜 세월 이어져온 이 복날에는 이런 흰 것과 매운 것으로서 속을 데운다라는 원리가 근대의 삼계탕이라는 이러한 음식을 만나서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은 복날 당일에만 먹는 특효약이 아닙니다. 금이 엎드려 있는 이번 7월과 8월 내내 밥상 위에 흰 음식과 매운맛을 꾸준히 올려서 조금씩 기운을 보해가는 것, 그것이 옛사람들이 이 여름을 나던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먹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제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복날에 삼가야 할 음식입니다. 이 부분은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 양생법에 정확한 근거가 나오는데요. 동의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월 복음제내라고 말이죠. 여기에도 엎드릴 복자가 들어갑니다. 즉, 여름철에는 기가 겉으로 발산한데요. 겉은 뜨겁지만 뱃속 내부에는 오히려 음기가 잠복해서 차갑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여름철 양생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한여름에 우물물이나 지하수를 만져보면 오히려
서늘하고 한겨울에는 오히려 미지근하게 느껴집니다. 땅의 겉이 뜨거울 때 땅 속은 차갑고 겉이 차가울 때 속은 따뜻한 겁니다. 사람의 몸도 이 자연의 일부라서 똑같습니다. 여름에는 몸의 양기가 전부 피부 쪽으로 몰려 나오니까 뱃속은 1년 중 가장 차가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름에 유독 배탈이 잦고 찬 것만 먹으면 설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겉이 뜨거우니 우리는 자꾸 차가운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여름에 차가운 빙수, 얼음물, 냉음료를 과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차가운 뱃속이 더 차가워져서 비위, 즉 소화기가 상하고 가을에 반드시 탈이 나게 됩니다. 여름에 상한 속은 여름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을에 진정한 청구서가 날아오게 되는 겁니다. 환절기만 되면은 감기를 달고 살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기력이 뚝 떨어지는 분들, 그 원인의 상당수가 사실은 여름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지고 느끼한 음식, 한자로는 비리입니다. 동의보감은 당나라의 명의 손사마, 손진인의 말을 인용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 이후부터 추분까지는 기름지고 끈적이는 음식을 삼가해라. 손사막이 누구냐? 평균 수명이 짧았던 그 옛날에 100세를 넘게 살았다라고 전해지는 야광으로 불린 중국 역사상 최고의 양생의 대가입니다. 이런 사람이 콕 집어서 하지부터 추분까지 딱 여름 석 달 동안은 기름진 것을 피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한 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름철 뱃속은 차갑고 소화력은 1년 중에 약해져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약해진 위장에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쏟아부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체하거나 이런 몸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날이라고 삼계탕에 장어까지 고칼로리, 고지방식을 정말 배부르게 먹고는 체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양하려다가 오히려 병을 얻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보양은요, 위장에 부담 없는 온복, 즉 따뜻하게 부드럽게 보호해주는 것이지 과식이 아닙니다. 삼계탕을 드시더라도 뜨끈한 국물 위주로 속을 데운다라는 마음으로 적당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동의보감이 말하는 복날 보양의 정석인 겁니다. 자, 복날의 개운법, 이제 음식을 넘어서 이날 하면 좋은 행동들, 이 시기 하면 좋은 행동들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이 몸을 다스리는 것이라면 지금부터는 기운과 재물의 흐름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탁족입니다. 흐르는 물에 발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복날이면 계곡을 찾아서 발을 담그는 탁족을 즐겼습니다. 옛 그림에도 선비가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이 탁족도가 여러 남아있을 정도로 이것은 사대부의 대표적인 피서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발이었을까요? 몸을 통째로 담그면 더 시원할 텐데 말입니다. 여기에 조상님들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놀이가 아니었던 거죠. 흐르는 물에 발을 씻어서 기를 아래로 쓸어내리고 상체에 몰린 열, 즉 어떤 심화를 시키는 순환법인 겁니다. 여름철에는 열이 위로만 올려서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답답한데 발은 오히려 차가운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이때 발을 자극하게 되면은 위로 몰린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몸 전체에 순환이 살아나게 됩니다. 반대로 냉수 마찰이나 어떤 그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게 되면은 겉으로 발산되던 열을 갑자기 가두어서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온몸이 아니라 발,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계곡까지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녁에 미지근한 물에 발목까지 담그는 이 조격, 이것만으로도 같은 원리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잘 오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것이 하반기의 돈복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것 하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명리에서는 금의 기운이 절대에 이르는 날, 그러니까 기운이 완전히 끊어져 엎드린 날에는 바깥으로 무리하게 짱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기운의 흐름과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속에 엎드려 있을 때는 캔에서 흔들 것이 아니라 흙을 다독여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집이나 사무실의 서쪽을 정돈을 해보십시오. 아까 황제내경에서 말씀드렸던 그 서쪽은 금기운의 방위입니다. 서쪽 방향에 쌓아둔 짐, 안 쓰는 물건, 뽀얗게 앉은 먼지, 이것들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엎드린 금의 기운이 숨쉴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풍수에서는 기운이 머무는 방위가 막혀 있으면 그 기운이 관장하는 운도 함께 막힌다라고 봅니다. 특히 서쪽에 쓰레기통이나 깨진 물건, 시든 화분을 두고 계셨다면 오늘 꼭 치우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통장과 재정 계획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나가는 돈의 구멍부터 찾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구독료, 안 쓰는 멤버십, 방치된 계좌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날로 삼으시면 됩니다. 굳이 엎드린 날은 새로운 투자를 벌이는 날이 아니라 새는 돈을 막고 가을의 결실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 번째, 큰 계약이나 무리한 확장은 더더욱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크게 일으키거나 충동적으로 큰 돈을 쓰는 결정은 금이 다시 일어서는 가을 이후로 미루는 것이 기운의 흐름에 맞습니다. 물론 이것은 명리적 관점의 이야기일 뿐이니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꼭 복날 당일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이 엎드려 있는 말복까지의 기간이라면 이번 주말이든 다음 주든 시간을 내서 한번 해두시면 그 의미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루 반짝 치우는 것보다 이번 여름 동안 여러분들의 집안의 서쪽과 통장 그리고 각종 재정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올해 여름을 관통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복날은요, 초복, 중복, 그리고 말복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초복에서 중복까지는 열흘인데 중복과 말복 사이가 훨씬 더 벌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넘을 월자를 써서 월복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아까 복날은 경일로 정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초복과 중복은 하지를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말복만은 반드시 입추가 지난 뒤 첫 경일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중복 다음에 오는 경일이 아직 입추 전이라서 말복이 한순번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올해는 이렇게 중복과 말복 사이가 벌어지는 월복의 해인 겁니다. 그만큼 무더위가 아주 길게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로부터 월복이 든 해의 여름은 유난히 덥고 지루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은 특히 어떤 기력과 재정 두 가지 모두 페이스 조절이 중요한 겁니다. 초복에 반짝 보양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8월 중순 말복까지 한 달을 길게 보고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라톤을 100m 달리기처럼 한 번에 뛰게 되면 반드시 중간에 쓰러집니다. 옛사람들이 복날을 지정해서 쉬어가고 속을 따뜻하게 다스린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닌 겁니다. 자연의 거대한 흐름 앞에 몸을 낮추고 엎드릴 복자 그대로 엎드려서 다가올 가을의 결실을 묵묵히 준비했던 그런 위대한 삶의 지혜입니다. 몸을 낮추고 속을 배우는 사람에게 가을의 하반기 돈복은 줄여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동명풍수 채널의 천건호였습니다. 더불어서 각종 풍수 컨설팅, 장명, 풍수 획자 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Do you hear that? My sanity about to break while everyone I know's out. On a trip, on a boat, on a lake. I'm tired of feeling all FOMO. Babe, I don't even care if we stay home. Put our to-do list on ice. We crank the AC to 79 and make a little island right here